네, 김정아 기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야구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두 번째 돔구장 건립이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네.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다가 잠실 야구장을 제대로 된 돔구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트윗을 어떻게 올리게 된 거냐면요. 한 시민이 박 시장에게 야구팬으로서 부탁드린다며 야구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박 시장에게 보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박 시장이 이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갖지 말자라는 게 야구 팬들의 의견인데요. 네. 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이번 트위터 발언은 잠실 돔구장 건설에 대한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에 잠실 운동장 일대에 4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조성을 해서 기존의 스포츠 기능에다가 문화와 공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아우르는 기능을 모두 갖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외부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주경기장과 실내 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국제 규격으로 신축을 하고요.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네. 그러면 돔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네, 현재 학생체육관 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다 돔구장을 신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잠실 야구장은 지난 1982년에 지어져서 시설이 매우 낡아서 보수비만 해도 매년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두산 베어스랑 LG 트윈스 같은 프로야구 구단 두 곳이 이곳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야구 팬들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돔구장 건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내년에 이제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고척 스카이돔에 더해서 또 하나의 돔구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야구 팬들이 항상 일본에 있는 도쿄돔을 부러워했었는데요. 이 고척 스카이돔에 이어서 잠실에도 이 멋진 돔구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잠실 야구장이 LG와 두산이 같이 쓰니까 네. 거의 일주일 내내 야구 경기가 거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경기장이 두 개가 되면 또 이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또 고려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사이버 청소년 상담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립청소년 이동쉼터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활용을 해서 위기 청소년들 상담 활동을 펼쳤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77명의 위기 청소년들이 쉼터와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의 시립청소년 이동쉼터는 성매매 범죄 위험에 노출된 거리의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 채팅 등 사이버 공간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습니다. 네. 이 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친숙하기 때문에 네. 길거리 상담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랬군요. 상담사들이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상담을 했는데 월 평균 1000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토요일인 내일 오후 서울시청과 서울광장에서 사이버 속 위기 청소년 세상으로 나오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와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서울시립청소년 이동쉼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주 재밌는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관광 명소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라고요. 네, 두 분 혹시 서대문 영무소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가보셨죠? 네, 네. 가봤습니다. 네, 어렸을 때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고 저도 또 취재하면서 여러 번 갔었는데요. 네. 서대문 영무소 사형장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두 그루의 미루나무가 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사형장 안쪽은 미루나무가 굉장히 이상하게 작고 초라한데 바깥쪽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독립투사들의 한이 서려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또 선유도 공원도 아마 시민분들 많이 찾으실 텐데 네, 가봤습니다. 네, 선유도 공원이 원래는 해발 40m의 봉우리였다고 해요. 근데 이곳이 신선이 논이는 봉우리라는 의미로 선유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또 선유도에 있는 모래와 자갈이 실제로 비행장이나 한강 다리의 자재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네. 계실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의 명소와 얽힌 21곳의 명소와 얽힌 이야기들을 담은 전시회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내년 1월 2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 전시회가 좀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림이 전시되어 있거나 이런 모양이 아니라 네. 가로 2m 또 세로 2m의 굉장히 거대한 대형 그림책 형태로 아.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책장을 넘기면서 직접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서울관광 핵심 이야기 선정 사업 중 하나로 여행 작가와 방송 작가 등 전문가들이 서울관광지 99개 핵심 이야기를 간주렸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정리가 된 스토리텔링 21개를 완성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실시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을 해서 서울 관광 명소 이야기 가이드북과 스토리텔링 관광 코스 등을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요. 매주 화요일은 휴무라고 하니까 참조하셔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조금 독특하고 또 맞습니다.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화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김정화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